이제 제가 매드네스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네스와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이제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을 때예요. 저의 첫 번째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어디였냐면 르네비테르라는 회사였습니다. 르네비테르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로레알하고 경쟁하는 이 헤어케어 브랜드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고 그 명품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2000년도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1년간 엄청난 명품 브랜드인데 죽을 썼어요. 직원이 10여 명이 영업 직원이 하여튼 그 직원 지사 직원들 10여 명이 넘었는데 그 10여 명이 1년간 열심히 뛰어온 결과가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됐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딱 보니까 이 직원들의 분위기가 왜 안 되는 곳에 가보니 공기부터 틀리죠. 다 쳐져 있어요. 직원들은 해도 해도 안 된다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미용실에 납품이 돼서 미용실에서 매대가 설치가 되고 제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게 그렇게 명품 브랜드인데 인천 외곽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변두리 조그만 미용실들의 위탁 판매 형식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왜 서울의 크고 유명한 브랜드들은 못 들어갔는가 물어보니까 이 직원들 얘기는 뭐냐면 가도 원장들이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레알이라는 너무나 막강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영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확실한 변곡점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직원들의 사기부터 이 공기부터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변곡점이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티핑 포인트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프랑스 본사에서 그 장폴이라는 사람이 그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임을 잡았습니다. 오는 타임을 보름 후에 도착이 되는데 그래서 보름 후에 제가 그 프레스 센터 거기에 이제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룸을 예약을 했어요. 룸을 예약을 하고 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게 하자. 말은 쉬운데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가서 열심히 두들겨도 안 열리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당신은 너무 현장 감각이 없다. 현실 감각이 없다. 막 반대들이 심해요. 우리는 그럼 그동안 뭐 몰라서 못했냐. 별의별 반대들이 심합니다. 일단 해보자. 그래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두세 군데 언론사에다 전화를 해서 기자들에게 이 패션 담당 기자들에게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자간담회는 아니고 조그맣게 우리가 세상 세계적 패션 유행 흐름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벼운 자유로운 그런 어떤 모임을 하나 하려고 한다. 와줄 수 있겠는가? 와다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만 오게 초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박준 미장에 전화를 합니다. 박준 원장님 계십니까? 아무개인데 우리는 르네테르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과 함께 조그맣게 식사를 하면서 세계 패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패션과 관련된 이 헤어와 관련된 리더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박준 원장님을 제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그날 스케줄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이철 원장님도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 헤어커커. 그래요? 그럼 가야죠. 오겠대요. 그리고 바로 이철 헤어커커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결정타로 날리죠. 박준 원장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가야죠. 유지승 어디 그래서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에게 전부 원장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용인협회 회장 전화를 해서 이런 모임이 있고 거기에 박준 원장, 이철 이런 분들이 오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우리 이 회장님께서 빠지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회장님이 한마디를 더 해주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당연하죠.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우리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직원들이 방관하면서 될거 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자세가 변합니다.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당일날이 됐어요. 저도 약간 초조하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 들어오고 이제 다 들어옵니다. 박준, 이철, 유지승 뭐 무슨 뭐 해요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용인협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해가지고 아예 회장단이 단체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모임이 뭐가 됐냐면요. 한국의 헤어와 관련된 모든 유명 리더들이 다 모인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르네이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패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사의 그 사옥에 대한 이야기, 이러저러한 자연스럽게 이것이 얼마나 로레알과 경쟁하는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아주 즐겁게 끝났어요. 다음 날 전화가 옵니다. 박준 원장 본점에, 박준 회장 본점에 우리 설치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달라고 전화가 와요. 이제 위탁 판매가 아니라 선불받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철 헤어컷과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가고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대형 미용실 유명 샵들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이 회사는 B급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로 떠오른 거예요. 그게 하루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화점에 진출을 했어요. 2001년도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이. 그것이 이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급성장하게 됐고요. 10년이 지난 재작년이죠.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5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 모든 기적과 같은 결과는 단 하루의 차별화된 생각, 미친 짓이었어요. 소위 그 당시에. 그게 바로 매드네스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남들로부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